매일 드시는 그 밥 한 그릇이 실은 당신의 혈당을 조용히 폭등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당뇨 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최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당뇨 환자들을 치료해온 제 모든 경험을 걸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인 밥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 특정 업계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식사 후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걱정이 많으십니까? 밥만 먹으면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으신가요? 혈당 조절 때문에 밥을 포기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억지로 드시면서 맛없다고 한숨 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홀로 지내시는 우리 중장년층들, 매번 건강한 밥을 해먹기 어려워서 혹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흰쌀밥으로 때우시는 그 순간 안타깝게도 당신의 혈관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전에는 밥이 힘의 근원이었지만 현대인들의 활동량은 줄어들었는데 밥의 혈당 상승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정제된 흰쌀은 우리 조상들이 먹던 그 밥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게다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은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루 한 스푼이 당신의 밥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건강식으로 바꿔주는 기적 같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당뇨 관리를 완전히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이야기가 당신의 혈당 관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혈당 때문에 고생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당뇨로 20년 넘게 고생하고 계신 박만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 방문하셨는데 절망적인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루에 혈당약을 3번씩 드시고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는데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셨죠. 아침 공복 혈당은 150이 넘고 식후 혈당은 300까지 치솟기 일쑤였습니다. 밤에는 저혈당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고 낮에는 고혈당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리자고 하고 탄수화물도 끊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평생 밥으로 살아온 한국 사람이 어떻게 밥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절규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밥도 못 먹고 살아야 하나요? 약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몸은 왜 이 모양인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생활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언제 밥을 드시는지, 어떤 반찬과 함께 드시는지, 밥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밥은 어떻게 지어서 드시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는 순간 저는 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매일같이 드시는 그 하얀 쌀밥에 있었습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는 그 밥이 실은 어르신의 혈당을 폭등시키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밥은 주식이자 생명의 근원인데 어째서 밥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과 해결책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직접 경험한 검증된 혈당 관리법입니다. 진정한 혈당 관리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20년 넘게 복용하던 혈당약을 절반으로 줄인 환자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이 치료 중심이다 보니 예방법은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제가 계피에 주목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5년 전 한 환자분이 요즘 혈당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찾아오셨는데 특별히 약을 바꾸거나 운동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물어보니 며느리가 몸에 좋다며 밥에 계피가루를 넣어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그분의 3달 혈당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 혈당이 40이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후 계피에 대한 연구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계피가 혈당을 낮춰주는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피에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당분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서 계피는 우리 몸의 당분 처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천연 보조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분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당분아 혈액에 있지 말고 근육으로 들어가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계피는 이 명령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요. 또한 계피는 우리 장에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줍니다. 급하게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치 계단을 한 번에 뛰어 오르지 않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계피의 효능은 우리 조상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계피를 당소갈이라고 불렀던 당뇨병에 쓰는 약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임금님 수라상에 계피를 넣고 지은 밥을 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를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흰 쌀밥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드시는 흰 쌀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빠른 분해입니다. 입에 넣고 씹으면 침과 섞이면서 당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위와 장에서도 계속 당분으로 변합니다. 마치 얼음이 따뜻한 물에서 빠르게 녹는 것처럼 쌀이 당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혈당 급상승입니다. 이 당분들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흰 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포도당이 100점이라면 흰 쌀밥은 87점으로 거의 설탕 수준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인슐린 과로입니다. 급상승한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마치 소방관이 큰 불을 끄려고 많이 뿌리는 것처럼요. 췌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당뇨가 악화됩니다. 마치 과로에 시달린 직장인이 점점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다섯 번째 단계는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다시 단 것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여기에 더해 쓰고 남은 당분은 우리 몸의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특히 배와 내장 주변에 쌓여서 복부 비만과 지방간을 만들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으면 혈당 낮추는 약을 드시고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인슐린을 맞으십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식습관, 그 중에서도 매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바꾸지 않으면 마치 구멍 뚫린 물통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지은 밥, 잘못된 시간에 먹는 밥이야말로 수많은 당뇨 합병증을 키우는 보이지 않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아주 특별한 밥 짓는 방법은 우리가 먹는 밥의 혈당 상승 속도를 현저히 낮추고 당분 흡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며 오히려 우리 몸의 인슐린 효과를 높여주는 아주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지은 밥은 말 그대로 장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배부른 느낌을 오래 지속시켜주며 심지어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들이 우리 몸의 당분 처리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여주어 같은 양의 밥을 드시더라도 혈당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당뇨인을 위한 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밥을 지어야 혈당 폭탄이 아닌 혈당 관리에 강력한 도구가 되는 그야말로 기적의 밥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이것 한 스푼만 넣어 보십시오.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우리가 흔히 차나 빵에 사용하는 그 계피가 아니라 혈당 관리를 위해 특별히 선별된 진짜 실론 계피여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쌀 3컵 기준으로 계피가루 1큰술, 밥숟가락 하나 정도를 쌀과 함께 넣고 밥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밥의 혈당 상승 속도가 놀랍게도 약 40에서 5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우리 몸의 인슐린 효과를 높여주고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맛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밥의 은은한 단맛과 향이 더해져서 반찬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라고 놀라워 하시더군요. 쌀을 씻고 불리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현미나 발화현미를 흰쌀과 7대3 비율로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가족들이 싫어하신다면 흰쌀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 쌀을 씻을 때 찬물에 최소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쌀의 성질이 변화하여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낭콩이나 렌틸콩 같은 콩류를 소량 넣는 것입니다. 쌀 3컵당 강낭콩 반 컵 정도를 함께 넣고 밥을 지으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보충되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콩류에는 전분의 분해를 늦춰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켜 줍니다. 또한 콩의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가루와 정향가루입니다. 이 두 가지 향신료는 계피와 함께 사용할 때 혈당 조절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켜 줍니다. 밥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에 생강가루 반 티스푼, 정향가루 4분의 1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생강의 특별한 성분은 근육세포가 당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정향의 특별한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강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향신료의 조합은 인도 전통의학에서도 수천 년간 당뇨 치료에 사용되어 온 검증된 조합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 1티스푼과 사과 식초 1큰술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코코넛 오일의 특별한 지방 성분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좋은 전분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사과 식초의 산성 성분은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밥의 혈당 상승 속도가 일반 흰 쌀밥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조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쌀을 씻고 불린 후 평소보다 물을 조금 적게 넣습니다. 그리고 계피가루, 콩류, 코코넛 오일, 사과 식초를 순서대로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밥이 다 되면 10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생강가루와 정향가루를 넣고 살살 섞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밥을 완전히 식힌 후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밥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식힌 후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보관하세요.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달리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냉장 보관한 밥을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나 중탕으로 살짝 데워 드시는 것이 저항성 전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혈액응고에 문제가 있거나 수술 예정인 분들은 계피가 혈액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간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계피의 특정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6g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계피의 자궁 수축 작용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과다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계피와 생강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를 더 자극할 수 있으니 양을 줄이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콩류의 칼륨과 인 성분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콩류를 빼고 계피와 식초만 사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혈당 낮추는 약이나 인슐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계피의 혈당 강화 효과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혈당약을 복용하면서 계피밥을 드시다가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가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처음에는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여 혈당 변화를 관찰하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반찬과 함께 먹을까요? 이렇게 건강하게 지은 계피밥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반찬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과 섬유질이 많은 채소입니다. 두부조림, 계란찜, 생선구이, 닭가슴살 등의 단백질 반찬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인슐린 효과를 높여주는 작용도 있어 당뇨 환자분들께 매우 좋습니다. 채소 반찬으로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미역국,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를 더욱 지연시켜주고 배부른 느낌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식사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 후 채소 반찬을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계피밥을 드시는 순서로 식사하시면 혈당이 매우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충분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입에 15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면 침 속에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단계별로 따라해 보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계피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쌀 3컵에 계피가루 반 큰술 정도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끼만 적용해 보시고 식후 혈당을 측정해서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내에 20에서 30 정도의 혈당 감소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되면 계피 양을 정량으로 늘리고 하루 2끼까지 확대해 보세요. 이 시기에는 코코넛 오일과 사과 식초도 함께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밥이 더 맛있어졌다는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계피의 천연 단맛이 밥의 풍미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이제 모든 끼니에 적용하고 콩류와 향신료도 추가해 보세요.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하는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들의 성공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박순재 어르신입니다.
67세이신 분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께서 계피밥을 3달간 드신 결과 당화혈색소가 9.2에서 7.1로 개선되었습니다. 혈당약도 3종류에서 한 종류로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밥 먹는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김영자 어르신입니다. 59세이신 분으로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고 계피밥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6달 후 공복 혈당이 115에서 95로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체중도 8kg 감량하는 부수 효과까지 얻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철수 어르신입니다. 72세이신 분으로 인슐린까지 사용하던 중증 당뇨 환자분이었는데 계피밥과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 인슐린 용량을 30% 줄일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혈당이 이렇게 안정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어렵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기존 식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계피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계피밥의 효과는 혈당 조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계피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해 줍니다. 둘째, 인지 기능 향상입니다. 안정적인 혈당 유지가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계피의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넷째,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시켜 줍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혈당 유지와 배부른 느낌 증대로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계피 하나 넣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잘하시다가 점차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피가루를 쌀통 옆에 항상 비치해 두시고 밥을 지을 때마다 자동으로 넣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2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만 잘 넘기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평생 건강관리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혈당 수치의 변화를 기록해 두시는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점점 좋아지는 수치를 보시면서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을 혈당 관리에 강력한 도구로 바꾸는 계피밥 만들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3컵에 계피가루 1큰술을 넣어 혈당 상승 속도를 40에서 50%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강낭콩이나 렌틸콩 같은 콩류를 함께 넣어 단백질과 섬유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셋째, 생강가루와 정향가루 같은 천연 혈당 조절 향신료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넷째, 코코넛 오일과 사과 식초를 넣어 저항성 전분 형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하여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바로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배운 이 계피밥 만들기를 생활 습관으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후부터는 분명 혈당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으며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약 봉지가 가벼워지는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복잡한 식단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 집 부엌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밥상이 혈당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혈당을 관리하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치료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환갑을 넘긴 저 역시 매일 아침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계피밥을 지어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장년층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건강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귀중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계피밥 만들기를 직접 시도해 보신 경험이나 평소 혈당 관리와 관련된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큰 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건강한 노후 채널은 언제나 우리 중장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